안녕하세요. 행정사 이병욱입니다. 오늘은 내용증명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또는 그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는 경우 독촉을 하게 되죠. 언제까지 빨리 돈을 좀 갚아라. 독촉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구두로 하게 되죠. 구두로 하다가 나중에는 이거 안 되겠는데? 뭐가 조금 찜찜한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문서로서 뭔가 근거를 만들어 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서 야, 내용 증명 한번 보내봐 라고 또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내용 증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증명 많이 이야기는 들었는데 과연 도대체 내용 증명이 어떻게 작성하고 내용 증명은 그럼 도대체 어떤 효과가 있어? 뭐 내용 증명은 뭐 법적인 효과가 없다고 누군가 그러던데. 자, 이 시간에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그러면 먼저 내용 증명이 뭐냐?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용 증명이라는 것은 그 문서의 내용을 내용 증명이라는 형식입니다. 형식을 통해서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제도인데요. 그 문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해주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 증명을 보내게 되면 상대방이 심리적으로 조금 위축이 되겠죠. 위축이 됐고 내가 이거를 변제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조금 그런 효과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 내용 증명 자체가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내용 증명 자체는 그 소멸시효 중단 사유의 한 가지입니다. 이거는 민법 168조 1호에 되어 있는데요. 소멸시효 중단 사유입니다. 내용 증명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에 6개월 이내에 그러나 재판상 청구를 진행하지 않으면 그 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게 됩니다. 그것은 민법 174조에 있죠. 그럼 조금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내용 증명은 법적인 용어로 최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최고의 뜻은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독촉, 재촉인데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최고는 독촉, 재촉이다. 그리고 내용 증명이 이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되면은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있다고 그랬죠. 중단의 효과가 있으나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약한 것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내용 증명을 보내고 난 후에 사후 조치로 재판상 청구를 6개월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 중단의 효과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내용 증명은 시효 중단의 일시적 효력, 그리고 계약의 해제나 해지 시에 효과적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증명은요. 그렇죠. 그럼 이제 내용 증명 작성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보죠. 저도 그 의뢰인들과 많은 상담을 하게 되고요. 의뢰인들이 작성한 내용 증명을 많이 보게 됩니다. 보게 되면은 사실 내용 증명을 잘 작성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의외로 너무 내용 증명 안에 형식들이 좀 너무 읍소, 감정적으로 나 억울하니까 빨리 돈 줘라. 언제까지 돈 줘라. 뭐 어떻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작성되는 경우들을 왕왕 보게 되는데요. 사실 이 내용 증명도 작성을 잘해야 나중에 증거로서 커다란 무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 증명을 작성해야 되겠죠. 그래야 나중에 추후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먼저 내용 증명을 작성을 하실 때는 발신인, 수신인 명확히 적고요. 인적사항을 적고요. 내용을 적으실 때는 감정이나 어떤 읍소, 억울하다 라는 부분도 물론 일부는 적을 수도 있겠지만은 가급적이면 육하 원칙에 의해서 적고 그거에 대한 근거들, 증거 서류들을 첨부해서 보내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자, 즉 내가 당신과
언제 어떤 계약을 얼마에 했고 언제까지 당신이 나한테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그리고 공사 중에 당신이 어떤 사항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변경을 했을 때 그 비용을 얼마 정도 지불하겠다 라는 사항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다 적고, 공사를 내가 언제에 공사를 완료를 했고 그거에 관련된 관련 서류들도 다 첨부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당신이 이때까지 돈을 안 주니까 요청사항으로서 언제까지 얼마를 지급해달라 라고 그간의 경위를 적으면 일단 본론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향후 계획으로서 만약에 내가 제시한 이 요청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나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가기관에 호소도 하고 아니면 민사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라는 나의 의지를 한번 보여주고요. 그리고 또 근거를 한번 제시해 주는 게 좋습니다. 당신이 이러한 사항을 위반을 했다. 위반을 한 것은 하도급법 몇 조에 근거한 것이고, 당신이 이 법을 위반을 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은 당신은 어떠한 페널티를 받게 된다. 그리고 언제 시점부터는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언제 시점부터는 지연이자, 예를 들어서 15.5%의 지연이자가 계속해서 부담이 될 것이니 잘 생각해 보시고 빨리 마무리하자 라고 향후 계획을 적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땡땡건설 대표 누구 하고 도장을 날인을 하면 되겠고요. 내용 증명은 그렇게 해서 작성을 한 다음에 두 부를 또 복사를 하고, 그러면 총 3부가 되겠죠. 3부를 우체국에 가서 내용 증명으로 해서 보내면 됩니다. 향후 내용 증명은 각종 국가기관의 신청이나 소송 등의 자료로 아주 중요한 자료로서 활용이 되오니 신중하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소멸시효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공정거래법 소멸시효는 5년이고요 하도급법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오늘은 내용증명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 이병욱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